네, 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이번에 질문하신 분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았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서. 그리고 이제 가족이 또 문제가 생겨서 병이 생겨서 그때도 스트레스 받고 그랬으니까 이제 중간에 막 어지러웠죠. 어지러워서 이제 호흡곤란이 생기고 불안하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더니 별거 없더라. 그리고 잘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랬죠. 근데 이제 검사를 해서 어지럽다고 그러니까 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막 했죠. 그리고 이제 술 맨날 먹었는데 술도 이제 끊고 운동하고 그랬더니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시 좋아지니까 다시 술을 먹었죠. 그러니까 또 나빠졌어. 그래서 다시 이제 어지럽고 숨도 불편해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웨이트하고 막 운동을 심하게 막 일주일에 6일 7일을 가서 막 강력하게 웨이트를 했더니 이제 그런 건 좀 숨은 좀 편해졌는데 좀 어지러지하고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냐 하는 거고요. 근데 또 운동할 때는 또 괜찮아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 갔더니 이제 신경성이다. 그래서 이제 신경성인데 한약을 이제 준 거죠. 근데 이제 질문한 거는 이제 신경성인데 운동 후에나 피곤할 때나 잠 못 잤을 때 왜 더 어지럽냐 하는 거하고 육체랑 관련이 있냐 신경성이 그 다음에 심기가 약하면 이제 운동하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신경성이 뭐냐 이런 걸 정리를 좀 해드려요. 흔히 신경성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신경성은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건 대부분 이런 뜻을 쓰는 건데 그냥 실체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네가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런 뜻으로 이제 쓰는 거죠. 물론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신경 안 쓰지 얼마나 좋겠어. 두 번째는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 그래서 신경성 질환이다 이런 건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를 몰아서 이제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신경으로 인해서 생긴 병들, 그러니까 진짜로 병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염이 있는데 이것이 신경성 피부염이다 그러면 신경성으로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 뉴로제닉 더마타이스다 그러면 그것의 원인은 신경 뜻을 써서 생겼으니까 신경을 어떻게 조절하지 하면 안 낫는 거죠. 이상하게 안 낫는 거죠, 그게. 근데 이건 이제 그 세 번째 뜻, 실제로 염증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신경 써서 생겼다. 이런 뜻은 실제로 의사들끼리 대화 말고는 이거 일반인은 쓰시는 일이 없고요. 아마도 한의원에 쓴 거는 1번의 뜻.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당신이 괜히 생각하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고 약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신경성 질환이라는 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의학은 어떻게 보면 서양의학적 견해에서 보면 한의학은 굉장히 시민성 질환에 특화되어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의 상태를 노희 비사공 노하고 화를 내고 희 즐겁고 비는 생각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비는 이제 슬픈 거고 사는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은 무서운 거고 이런 걸 갖다 이제 음양 오행에다가 배성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오욕칠정의 부침, 오욕칠정의 뜨고 가라앉음을 알지 못하면 네가 침을 놓을 수가 없다 한의사가. 오욕칠정이라는 것 자체가 다 감정 아닙니까?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감정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거라고 따지고 보면 마음을 여러 개 나눴으니까 흔히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신경성 질환이라는 말은 사실 한의학에는 없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지러움증이나 호흡곤란 같은 거는 신경성 질환이 아니고요. 지금같이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건 이건 심기의 문제입니다. 심기의 문제일 경우는 운동을 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왜 안 좋아지냐? 운동이 아닌 거죠. 따지고 보면 운동이 지나쳐서 노동이 된 거죠. 운동이 몸에 좋은 것이다. 그럼 운동선수는 몸에 좋은 걸 많이 하니까 많이 좋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나쁘다.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큼까지는 좋고 그걸 지나치면 해롭냐? 이런 걸 정해야 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하는 건 운동이 아니라 사실 노동인 거죠. 그래서
심하면 인대도 끊어지고 뼈도 뭐 골절이 되고, 골절도 피로골절 같은 건 일반적인 골절하고 달라서 금방 가거든요. 잘 모르죠. 어쨌든 운동도 여러 가지 그 강도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지나치면 해롭다 이런 건 다 아시는 거니까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그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쨌든 운동은 적당히 해야 된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운동에 대해 다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혈액순환이 있고 에너지 순환이 있고 긴장을 풀어줘서 에너지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제 근골격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적당할 때 그런 겁니다. 그 운동을 많이 하면 사실은 심기가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은 나빠져요. 오히려. 그리고 에너지도 고갈되죠. 에너지도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울한데 운동을 해?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나빠지죠. 그 근골격계도 빨리 나빠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증과 근육과 인대와 뼈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운동할 때 이제 심해지거나 피로해지는 거는 소모가 됐기 때문이니까 절대 운동할 때는 피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표가 사실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로입니다. 또 하나는 숨 찬 거죠. 숨 차지 않게 해야 되고 숨이 찰떡말떡해.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숨이 찰떡말떡해야 되고 피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은 긴장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맞은 운동 꼭 하시고요. 한약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칙대로 맞춰서 잘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 운동부터 가볍게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한의학적 진단을 좀 더 받고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나동인이었습니다.